나는 올해로 70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 나이를 두고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인생은 다 살았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마치 조용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에게는 좀처럼 와닿지 않는다.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한다. 지나간 어제보다 다가올 오늘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까지 늙어버렸다고는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도 그런 하루였다. 특별할 것 없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평범한 오후. 동네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접수대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늘 오던 곳, 늘 듣던 소리, 늘 같은 냄새가 나는 공간. 나는 진료비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그때였다. 내 등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정희 어르신. 순간 내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춰 세운 것 같았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시 멎은 것 같았다. 그 이름은 이곳에서 이 나이에 이 순간에 절대 들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이름이었다. 김정희. 내 인생에서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해왔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던 이름.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 위에 수십 년의 세월을 덮어 완전히 사라졌다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잊고 산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아왔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동안 그 이름은 내가 꺼내선 안 되는 기억이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정말로 잊히리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 한가운데서 그 이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불리고 있었다. 김정희 어르신, 검진 결과 나오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지극히 일상적이었고 아무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호출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지난 인생 전체를 흔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 이름을 처음 불러주던 날이 문득 떠올랐다. 젊었던 시절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때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어떤 문을 다시 열어버릴 것만 같아서 괜히 숨을 고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던 이름이 지금 이 순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나는 아직 그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내 남은 인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끼고 있었다. 고개를 완전히 돌리기 전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분명히 오래전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내 마음은 이미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20살이었다. 세상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았던 나이. 그 시절의 나는
지금처럼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표현하는 대신 속으로 삼키는 쪽을 택했다. 정희는 동네 골목 끝에 있던 작은 다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시간에 그녀가 있었다. 짧게 묶은 머리, 소매를 걷어올린 하얀 셔츠, 그리고 누군가를 불러도 절대 성급해지지 않던 미소, 그 미소 하나에 다방 안의 공기가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러 간다기보다 그 미소를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좋아한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 말을 꺼낼 용기도 없었다. 그저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한마디가 내 하루의 전부였다. 정희는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있었다. 씨,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그 짧은 한 문장이 하루 종일 내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아마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불러준 이름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통째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절엔 사랑을 말로 꺼내는 사람이 드물었다. 특히 가진 것 없는 청년에게 사랑은 용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웠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쩌지, 지금처럼 웃어주지 않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좋아한다는 말보다 항상 먼저 입을 막았다. 그러다 군 입영 통지서가 나왔다. 다방에 가던 마지막 날 나는 유난히 오래 커피를 마셨다. 정희는 몇 번이나 컵을 치우지 못하고 내 눈치를 봤다. 오늘은 커피가 좀 쓰죠? 그녀가 웃으며 묻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은 커피 맛이 어땠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그날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군대에서 돌아오면 말해야지. 그때는 꼭 말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 그 다방은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정희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이름은 그렇게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이후의 인생은 빠르게 흘러갔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루하루를 책임지며 살았다.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나는 분명 나름대로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유 없이 가슴 한쪽이 허전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병원 접수대 앞에서 그 이름을 다시 들은 것이다. 김정희. 말하지 못했던 첫사랑. 고백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만 남겨두었던 이름. 나는 그 시절의 나 자신이 지금의 나를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번엔 놓치지 말라고. 아직 얼굴을 보지도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혹시라도 눈앞에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을까봐, 내 기억이 멋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봐. 괜히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나서였다. 접수대 옆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예전보다 짧아졌고 검은색 대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주름도 분명 늘어 있었다. 눈과 입과 이마에 세월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정이었다. 기억 속에 있던 20살의 얼굴과는 달랐지만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도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같은 공간에 불려온 것처럼 정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씨 맞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대답을 잊어버렸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기억 속에서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 짧은 대답이 이상하게도 목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정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이네요. 그 말 속에는 놀람과 반가움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우리는 병원 접수대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이 불리는 소리, 바퀴 달린 의자가 끌리는 소음이 주변에서 계속 흘러갔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우리 사이에 놓인 50년의 공백을 조금은 메워주는 것 같았다. 네, 정기 검진 때문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 병원이 제일 익숙한 곳이 되네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 덕분에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잠시 후 정희의 이름이 다시 불렸다. 김정희 어르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린다는 말이 이제는 너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검진을 마치고 돌아온 정희는 내 옆에 앉았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요. 그 말밖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근황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답하는 말들 사이에는 절대 묻지 않는 질문들이 더 많이 숨어 있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 왜 이제서야 다시 만났느냐? 그 질문들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 속에 충분히 담겨 있었다. 정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말했다.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나는 아내를 잃은 지 6해가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꺼낼 때 우리 둘 다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를 잃고 혼자가 된 시간은 설명보다 침묵이 더 잘 말해주는 법이었다. 잠시 후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남았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네, 저도요. 그날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병원 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난히 맑은 날이었다. 50년 전에도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있었을까? 그날 이후 내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재회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병원에서 헤어진 뒤 우리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연락처는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지 않았다.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서로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지나간 시간을 억지로 다시 끌어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전화 버튼 위에서 손을 멈추게 했다. 연락이 온 건 정희 쪽이었다. 혹시 차 한 잔 괜찮으세요? 그 짧은 문장을 읽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네라고 답했다. 그날 우리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카페가 아니라 오래된 나무 의자와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다. 마치 우리 나이에 맞춰 기다리고 있던 장소처럼. 차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편하게 느껴졌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때 정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차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다방을 그만두게 된 건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고 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고. 그때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의 정의를 떠올렸다.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짐을 혼자 지고 있었을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정희는 그 후 결혼을 했다고 했다. 큰 사랑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다고.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다. 열심히 살았다는 말은 행복했다는 말과 꼭 같은 뜻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말이 적었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았다고 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노년이 되었다고. 그리고 남편은 예고 없이 먼저 떠났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울 시간도 많이 지나서요. 이제는 그냥 그렇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낸 끝에 나온 말인지 느낄 수 있었다. 정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씨는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엔 내 차례였다. 나는 내 인생을 천천히 꺼내놓기 시작했다. 군대를 다녀와 일자리를 잡았고 집안의 기대에 따라 결혼을 했다고.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탈없이 잘 자라주었다고. 밖에서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평범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아내가 병을 얻었고 긴 시간을 함께 병원에서 보내야 했다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지쳤고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아내가 떠난 뒤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다고. 혼자 먹는 밥, 혼자 켜는 불, 혼자 듣는 텔레비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게 되는 거죠.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다 들어주고 나서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온도가 지금 우리의 마음과 잘 어울린다고 느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땐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각자 그 나이만큼 서툴렀으니까요. 정희는 작게 웃었다. 그러게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요. 우리는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지나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이해받고 싶었던 게 아닐까? 각자의 인생, 각자의 상처를 조용히 내려놓고 잠시라도 같은 속도로 걸어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추억의 재회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보듬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씩 만났다. 약속을 정해두고 만난다기보다는 어느 쪽이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연락이 닿았다. 오늘 날씨가 괜찮네요. 병원 근처를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요. 그 정도의 말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멀리 가지 않았다. 굳이 특별한 장소를 찾지도 않았다. 동네 공원, 사람 많지 않은 찻집,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젊은 사람들처럼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아도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정희에게 연락이 올까를 먼저 떠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이런 감정을 다시 느껴도 되는 걸까? 설렘이라는 단어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정희와 함께 있을 때면 가슴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정희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다. 말수가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헤어질 때 조심히 가세요라는 말이 괜히 한 번 더 나오고 집에 도착하면 잘 들어왔냐는 문자가 오갔다.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소한 안부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었다. 하지만 감정이 피어나는 만큼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이 아니었다. 각자의 인생이 있었고 각자의 책임과 관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먼저 떠올랐다. 정희는 딸이 둘이라고 했다. 나는 아들과 딸이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넘기기엔 마음이 너무 깊어져 있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지금 이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 정의하는 순간 이 관계가 어딘가로 규정되어 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희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설레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요. 자꾸 마음이 먼저 가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일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졌다. 혹시 이 감정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잠시 스쳐가는 위안일 뿐은 아닐까? 정의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나에게도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잠을 방해했다. 어느 날은 정희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괜히 기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히 더 깊어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모든 결심을 잊어버렸다.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다. 네, 괜찮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하루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정희가 어느 날 말했다.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무섭죠. 그래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용감해진 게 아니라 그저 이 감정을 외면하기엔 너무 많이 살아왔다는 것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느린 걸음. 분명 젊은 날의 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얼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는 사람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잠깐 피었다지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선택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희와 내가 가장 많이 나눈 대화는 사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사람들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주변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면서도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는데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마치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처럼.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자주 외출하시던데 몸은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걱정인 척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긴장을 느낄 수 있었다. 응, 그냥 산책 좀 하지. 나는 대충 넘기듯 대답했다. 아들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정희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찻집에서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제가 너무 밝아 보인대요. 그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걱정하는 거죠.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그 말 속에는 딸의 걱정과 함께 사회가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 노년의 사랑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할 일로 여겨진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외로움의 결과 혹은 철없는 선택처럼 보일까봐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정희의 딸이
집에 들렀다고 했다. 엄마, 혹시 요즘 누구 만나세요? 그 질문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밤 나는 자주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괜히 화면을 켰다 끄기를 반복했다. 혹시 내가 부담이 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괜한 감정을 키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정희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우리 잠시 좀 생각해 볼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나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괜찮다고 말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았고 아니라고 말하면 정의를 더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득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도 말하지 못했다. 그때도 주변을 먼저 생각했다. 그때도 내 마음은 항상 뒤로 밀렸다. 아침이 되어 나는 천천히 정희에게 답장을 보냈다. 네, 그러죠. 그 두 글자를 보내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나 자신만 알고 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락을 줄였다. 아예 끊은 건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조심스레 피해 다니는 느낌이었다. 마주쳐도 괜히 밝게 웃지 않았고 말도 필요한 만큼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음까지 돌아간 건 아니었다. 밤이 되면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걷던 공원길이 자꾸 생각났다. 이 감정이 사치일까 아니면 이제야 허락된 마음일까? 세상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물러나야 하는지 아니면 이 나이에야말로 처음으로 내 마음을 내 편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희와 연락이 뜸해진 뒤로 시간은 다시 느리게 흘러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던 일이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었는데 그날부터는 그 습관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번에도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 나는 이미 이런 선택을 한번 해본 사람이다. 50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를 보내버렸다. 그때 나는 어렸고 가진 것도 없었고 두려움이 더 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와 같지 않았다. 잃을 것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병원에서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다. 큰 문제는 없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의사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편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더 아끼셔야죠. 하루하루를 아끼라. 그 말은 건강에 대한 조언이었지만 나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아끼지 못하고 미뤄두기만 하다가 놓쳐버린 것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날의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다. 후회만 남은 인생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진첩을 덮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 그 빈자리는 어쩌면 지금도 채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우리 지금 이게 뭔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나는 아직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결심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을 숨기지 않겠다고. 아침이 되자마자 나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정희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 끝에 정희는 말했다. 네, 알겠어요. 우리는 처음 만났던 병원 근처 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나무는 조금 더 잎이 많아졌고 공기는 그때보다 따뜻해져 있었다. 정희는 내가 알던 그대로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 생각해보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해서 미안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듣고 있었다. 나도 무서웠어요. 주변 시선도 그렇고 아이들 생각도 나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지금 이 시간을 또 흘려보내면 다시는 이런 마음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걸요.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래서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큰 약속도 못 해드려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엔 제 마음을 내 편으로 두고 싶어요. 정희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늦은 결정이자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젊을 때 하는 거라고. 심장이 빨리 뛰고 앞뒤 안 가리고 모든 걸 걸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감정이라고. 하지만 이른이 된 지금의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사랑은 젊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늦어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진심이 되는 감정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괜히 서로의 삶을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고 괜한 기대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병원 근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곳. 낡은 나무 테이블과 조금은 떫은 커피 향이 남아있는 공간. 우리는 그곳에 마주 앉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어제 무릎이 얼마나 아팠는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 손주가 보낸 사진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을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어떤 연인보다도 우리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해도 웃기겠지만요. 당신이랑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누군가에게 당신 때문에 외롭지 않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말했다. 나도 그래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다시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웃었다. 젊은 시절의 수줍은 웃음과는 달랐지만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는 손을 잡았다. 젊은 연인들처럼 불안하게 꽉 쥐지도 않았고 떨리는 손을 감추지도 않았다. 주름진 손과 손이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듯 조용히 맞닿아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불타오르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약속하지 않아도 되며 세상에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오늘 하루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어느 날은 병원 진료 결과가 좋지 않아 둘 다 말수가 줄어든 날도 있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우리 서로에게 부담은 되지 말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요, 힘들 때 옆에 앉아줄 사람은 있으면 좋겠어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창밖만 바라봤다. 그 시간마저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지금의 우리는 결혼을 이야기하지도 함께 살 집을 고민하지도 않는다. 대신 내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기를 바란다. 욕심 없는 바람, 하지만 가장 간절한 바람. 사랑은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배웠다. 이른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내 인생을 뒤흔들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내 삶의 끝자락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다. 만약 이 사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면 나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너무 늦어서가 아니라 이제야 사랑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녀를 기다린다. 젊은 날처럼 설레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고마워서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 진심인 사랑.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조금 더 길어졌다고 믿는다. 사랑은 젊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충분히 살아낸 뒤에야 비로소 조심스럽게 꺼낼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강요하지도 않으며 오늘 하루를 함께 걷는 것만으로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랑. 이른에 다시 만난 첫사랑은 내 삶을 흔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아직 모르는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늦게 찾아와서 더 진심이었던 사랑처럼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